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냥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된 거죠. 국민들은 불안해했죠.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이버 테러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가 접속 장애를 겪고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 테러에 사용된 이른바 좀비 PC들이 하드디스크를 자동으로 포맷하기 시작하면서 사이버 테러가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7일에는 최악의 사이버 테러가 발생합니다. 이른바 77 디도스 사태예요. 요즘 뉴스에도 이 디도스란 말 많이 나옵니다. 2023년 초에는 LG U+의 인터넷이 먹통됐다, 이런 기사가 여러 번 나오기도 했고요. 또 어떤 PC방에서는 디도스 공격 때문에 컴퓨터가 자꾸 먹통이 되니까 손님 수가 줄어서 폐업을 했대요. 예를 들면 롤 한창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요. 그렇게 게임에도 집니다. 그러면 그 PC방 다신 안 가겠죠. 그리고 유튜버나 BJ들의 방송을 자꾸 마비시키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공격자가 청소년들이다, 이런 기사도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디도스 공격이란 게 컴퓨터 서버를 마비시키고 먹통으로 만드는 그런 거구나 싶으실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혹시 대학생 때 수강 신청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서버 다운되면 완전 멘붕 와서 일단 새 창부터 막혀져. 그렇게 다시 로그인해서 했는데도 안 되면요? 어떡하겠어요. 9시에 등교하는 거죠. 그리고 티켓팅 같은 것도요, 결제하는 창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이제 결제만 하면 되는데 서버 다운돼서 새로 고침을 해주십시오 뜹니다. 서버가 터진다는 게 진짜 서버가 팡 하고 터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고객이 사이트에서 결제를 클릭해서 서버로 요청이 가면 서버는 그 요청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응답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요청이 동시에 몰리면요, 서버는 그 요청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신규 요청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까 말한 수강 신청이랑 비슷하죠? 이랬을 때 서버가 터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도스 공격도 이런 원리입니다. 디도스 공격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분산된 공격자가 동시에 트래픽을 대량으로 일으켜서 서버를 마비시키는 거죠. 무슨 원리냐면, 우선 공격자가 어떤 PC나 IT 장비를 공격해서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요. 그럼 그 PC들이 공격자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좀비 PC가 되거든요. 공격자는 이 좀비 PC 군단을 만들어서 대량 트래픽을 동시에 발생시키고 그렇게 서버를 마비시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77 디도스 사태가 발생한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청와대는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주요 정부기관, 포털 사이트, 은행, 언론사, 그리고 미국 백악관까지 30개가 넘는 웹사이트가 마비됩니다. 그냥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된 거죠. 보통 IT 대기업의 서비스 마비가 잠깐만 발생해도요, 이게 억 단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피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상상 가시나요? 최소 363억 원에서 최대 544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된대요. 우리 은행 점검 시간에 30분 동안 송금 안 되는 것도 진짜 답답하지 않나요? 근데 3, 4일 동안 먹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날이 이삿날인데 입주를 하려면 보통 집주인한테 보증금이랑 월세 먼저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짐 싸서 다 나왔는데 서버가 난리 나서 안 보내줘요.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디도스 공격은 기관뿐 아니라 우리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2009년 7월 13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요, 가난한 의병, 그러니까 보안업체가 고군분투했지만 정부기관은 총사령관 없이 우왕좌왕했다라고 나와요. 그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대요. 그래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니까 주객 전도가 돼서 보안업체랑 포털 사이트 같은 민간기관이 해결책을 내놨대요. 그래도 대응이 허술했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가 아는 알약이나 V3 같은 거 있죠. 그런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피해를 더 키웠다고 하네요. 정부, 기업, 국민 모두한테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이 사건으로 보안업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당시에 국정원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북한이랑 그 추종 세력이 벌인을 갔다고 추정을 했어요. 이 말만 듣고 언론들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을 엄청 부풀리면서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고요.
국민들은 불안해했죠. 이후에는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기사를 내보낸 언론이 전문성과 심층성 측면에서 허술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계기로 원래는 보안에 소홀한 중소기업만 디도스 공격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디도스 공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3년 대한민국 주요 인터넷망을 마비시킨 125 대란, 2011년 포털 사이트, 은행, 정보기관 등 40여 개 사이트를 마비시킨 3.4 대란 등이 있어요. 디도스 공격은 요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환경이 날이 갈수록 진화를 하니까 공격 방식도 계속해서 고도화되겠죠. 반려견 보려고 둔 그 CCTV 해킹되고 인터폰 카메라 해킹된 적도 있죠. 우리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나 에어컨도 좀비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풀가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세 엄청 무겠죠? 그럼 이 해커들은 왜 이런 공격을 하는 걸까요? 돈이죠. 나 일주일 뒤에 공격할 건데 싫으면 비트코인 보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경쟁 업체들이 사주를 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디도스 공격의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의미에서 2012년에는 7월을 정보 보호의 달로 정하고 7월 둘째 주 수요일은 정보 보호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알려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확실하게 막을 수가 없대요. 그래도 공격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대피소가 있어요. 2010년에 중소기업이랑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이버 대피소를 만들었는데요.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면 트래픽을 사이버 대피소로 우회해서 피해를 막아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PC는 안전한가요? 백신 프로그램 꼭 사용하시고요. 컴퓨터에 암호 설정하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최악의 사이버 테러가 발생합니다. 다시 할까요? 고군분투했지만